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소한 음향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또 하죠. 소소한 음향 이야기 시간은 짧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음향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도 좀 질문을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몇 번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전에 있던 이론 방송이나 아니면 소소한 음향 이야기에서 조금씩은 다뤄봤는데, 이 주제를 그냥 하나로 놓고선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이렇게 소소한 음향 이야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 그러죠? 전원 정류 장치 또는 파워 컨디셔너? 네. 이런 여러 가지 파워 컨디셔너들이 있고, 굉장히 비싼 파워 컨디셔너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의 파워 컨디셔너도 있는데, 이런 파워 컨디셔너를 사용을 하면 음질이 좋아집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답변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은 되게 많이 해주셨고, 저한테도 파워 컨디셔너 또는 파워 정류 장치, 전원 노이즈 정류 장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도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필요성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장비가 필요한 곳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이런 작업 환경에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음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전원 정류 장치 파워 컨디셔너를 사용을 하면 음질이 좋아집니까? 라는 답변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질을 더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음질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해결해 주는 장비입니다. 얘를 연결을 했다고 해서 음질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장비가 없을 때에 다른 노이즈들이 유입되면서, 전기에 어떤 노이즈가 유입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조금 깨끗해진 소리를 느끼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환경에 전원적인 문제, 전기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면 이 장비를 통해서 음질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헛갈리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전원 정류 장치, 파워 컨디셔너를 사용하게 되면 내 장비의 음질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야. 전원을 좀 더 깨끗하게 공급해서 더 깨끗한 전기로 더 좋은 음질을 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는 전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전원 정류 장치를 한 번 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전원 정류 장치가 하는 것은 사실 전기 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노이즈를 해결하는 겁니다. 보통 EMI 필터나 RFI 필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지 같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환돼서 들어오는 직류 신호성의 그런 전기 신호가 있을 경우, 서지 프로텍터가 그 서지를 막아주고, 그래서 그 후단에 있는 오디오 장비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전원 정류 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오디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실 건물이고, 이 건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함께 쓰고 있고, 이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이 건물에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트랜스를 이 건물용 전압 트랜스를 갖다 놓고 그 전기를 모든 게 나눠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도 나눠 쓰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개를 나눠 쓰고 있어요. 좀 헛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한국전력에서 이 TR을 분리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00kW가 넘어가게 되면 분리를 더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건물 내에 전기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TR을 분리시켜서 한 건물이라도 여러 TR을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건물들은 자가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비상전력이 꼭 필요한 장소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와 같이 비상전력이 꼭 필요한 전기들은 별도의 TR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비상 발전기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비상 발전이 돌아가야 될 전기들은 따로 분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들을 다른 TR들에 나눠서 한국전력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TR에서 그걸 다 나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전기들이 막 혼합돼서 어디서 에어컨 들어가고 어디서 냉장고 들어가고 어디서 엘리베이터 움직일 때마다 그런 모터 노이즈들이 전기 속에 섞여서 노이즈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디오 장비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 플러그를 누군가 뽑고 꼽을 때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스파크가 파박파박 스파크가 튀는 것들 경험하셨죠. 접촉 불량이 생겼을 때 그리고 접촉이 살짝 끊어질 때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서지라는 강한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적게는 수백 볼트에서 많게는 수천 볼트까지 만 볼트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접촉이 끊어지거나 붙거나 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인 볼티지가 작용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기계들에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 디지털 기계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 디지털 기계의 오류, 그러니까 기능을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컴퓨터의 칩이 망가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전원 정지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원 정지 장치를 쓸 때에는 흔히 컴퓨터, DSP와 같이 디지털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 프로세서에 DSP를 장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에 그 주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노이즈하고는 살짝 거리가 멀어요. 노이즈가 또 전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이즈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삼상 모터가 돌아가는 전기가 주변에 있을 경우 냉장고, 에어컨, 엘리베이터가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안에 컴프레서라는 게 돌아갈 때 엘리베이터의 모터가 돌아갈 때 그 모터에서 나는 노이즈가 전기에 역류하면서 우리 오디오 장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디오 신호에서 역류하는 그런 전기 신호, 고주파 전기 신호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청 주파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주파, 그래서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흔히 얘기하는 뭐 모터가 돌아갈 때는 뭐 8kHz, 10kHz 이렇게 삐 하는 소리들로 이렇게 들리게 돼요. 이런 소리들은 이제 고주파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걸러줄 수 있도록 그 전원 보조 장치, 전원 안정 장치 또는 뭐 전원 정류 장치에서는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 전원 안정장치 같은 거 안에 열어보게 되면 굉장히 큰 캐패시터 또는 충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흔들림에 그런 캐패시터나 충전지가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노이즈들이 들어온 것을 충전한 다음에 접지 쪽으로 이렇게 방출을 시켜서 전원이 항상 안정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UPS와 같은 그런 장치들은 전력이 일단 들어오는 것을 배터리 안에 충전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충전해서 나오는 깨끗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UPS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하니까 뭐 네트워크의 온라인 오프라인 그게 아니라 배터리가 온라인 상태냐 배터리가 오프라인 상태냐 이거예요. 약간 UPS도 전원 uninterrupt 하는 전원 공급 장치죠. UPS가.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UPS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UPS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UPS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UPS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반 전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배터리 전기를 쓰고 있지 않고 일반 전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가 문제가 전원이 끊기는 순간 배터리 전기로 바꿔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UPS 방식이고 온라인 UPS는 상시로 배터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항상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전원 공급이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있고 우리가 쓰는 전기는 배터리에서 전원을 뽑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한번 정류를 해주고 깨끗해진 그 신호를 갖다가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기 노이즈들을 좀 잘 이길 수가 있죠. 그거 이외에도 이제 RFI라 그래서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가 타고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정류해주는 회로들이 아까 얘기한 전원 정류 장치, 전원 보호 장치 뭐 이런 장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 붙일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장치들이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공급을 해줍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기능이 또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뭐죠? 그런 장치들이 이제 전압 안정까지도 해줘요. AVI라고 하죠. Automatic Voltage Regulator. 그러니까 볼티지가 뭐 200볼트로 떨어지면 이걸 다시 승합해서 220볼트를 유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여러분들이 230볼트로 승합을 시켜놓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220이 들어와도 230으로 출력되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아무래도 다른 기기들이 그 구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실 쓰는 장비예요. 그럴 때에 쓰는 장비이지 이것 때문에 음질이 더 좋아진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압을 정류를 해줘서 보내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디오 장비에는 PSU라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PSU는 다시 이것을 DC 신호, 그러니까 직류 신호로 변환을 한 번 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99%의 오디오 장비는 그냥 직류 신호를 씁니다. DC를 쓰는 거예요. 직류 신호를 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PSU를 한번 거쳐서 직류 신호로 변환된 소리를 갖고선 여러분들이 변환된 전류를 갖고서 여러분들 오디오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걸을 수 있는 회로가 있어요. 네, 파워 서플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서플라이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전기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면 웬만큼 파워 서플라이에서 대부분 다 정리를 해주고 접지를 통해서 문제 있는 신호들을 다 방출을 시키고 깨끗한 DC 신호들만, 직류 신호들만 오디오 장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PSU는 보통 오디오 장비 내부에 내장되어 있고 일부 장비들 같은 경우는 외장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전원 정류 장치, 전기 퓨리파이어, 뭐라고 이름 붙어 있는지 모르는 그 장비들을 통해서 어차피 PSU가 가고 PSU에서 다시 또 DC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의 과정을 더 거친다고 봐도 무관한 거죠. 그래서 전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 말씀드린 이 장비를 전원 정류 장치라든지 전기 퓨리파이어 이런 장비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원활한 전원 공급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 전원 정류 장치, 전원 공급 장치, 전원 퓨리파이어 하는 그 장비는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좋다고 해서 여기다가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앰프도 물리고 여기다가 모두 물려서 그 전원 장치에 여러 개를 물려갖고 사용을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전원 정류 장치가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의 한계가 있는데 후단에 물려있는 장비들이 그거보다 더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있을 때 전류를 잘 공급해주지 못해서 출력의 저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 출력의 저하가 뭐가 생기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앰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디오 앰프는요, 일반적인 전격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전격 용량이 보통 앰프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의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디오 신호라는 게 팍 튀고 밑에 있고 팍 튀고 밑에 있고 이렇거든요. 순간적으로 튀는 소리는 있지만 평균적인 오디오 레벨을 따지고 보면 3분의 1 밑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에너지 면을 놓고 봐서 사용 시간을 놓고 본다면 이 앰프는 출력이 이만큼 높지만 실질적인 전격 용량은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의 되게 낮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음악이 아닌 일반 스피치 같은 경우는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전력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량만 보고선 소비 전력량이 이거니까 나는 이거 앰프를 몇 대를 이렇게 물려서 이 전원 정류 장치에다 연결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큰 실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팡팡팡 튈 때 그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파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그 앰프는 최대 출력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때 전원 정류 장치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땡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한 번 더 거친다면 거기서 땡겨줄 때 힘들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상황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음질적으로는 나빠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원 정류 장치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나는 이걸 연결했는데 노이즈가 자꾸 있고 이 엘리베이터 동작할 때마다 다른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동작할 때 나도 모르는 게 고주파 소리가 자꾸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같고 약간 그렇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전원 정류 장치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사실은 전체 시스템 용량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는 전원 정류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굉장히 대형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형 시스템에서는 AVR이라고 해서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를 아주 굉장히 큰 대형을 사용합니다. 50kW, 100kW, 200kW짜리 있어요. 200kW짜리는 사람이 못 들어요. 로봇 기계가 들고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써요. 복권식에 그다음에 EMI 필터와 RFI 필터가 달려있는 AVR을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전원 정류 효과도 있고 전원 안정 효과도 있고 충분하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 같은 데서는 그렇게 씁니다. 심지어는 100kW, 200kW AVR도 사용을 해요. 그 순간적으로 빵 내줘야 되는 그 출력을 AVR이 한꺼번에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노이즈가 없는 환경이라면 저는 굳이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또 사용하는 아까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제가 사용하는 전원 정류 장치 같은 경우는 서지 프로텍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스파이크 형태로 들어오는 전원 노이즈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막아줘야지 컴퓨터나 DSP와 같이 디지털 프로세서가 되어 있는 장비들이 오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오케이. 하지만 일반적인 오디오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원 정류 장치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더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접지가 안 된 장소에서 접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노이즈를 이런 전원 정류 장치를 갖고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노이즈가 잡힐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게 잡히는 거고요. 대부분 접지가 안 돼 있는 환경에서 무슨 전원 정류 장치를 쓰건 AVR을 쓰건 어떤 장비를 쓰든지 간에 노이즈는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접지는 음향 시스템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오디오에서 노이즈는 계속 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전체를 플로팅 시킨다고 해서 접지를 플로팅 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쓰기도 해요. 아무데도 접지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 오디오 장비들은 다른 장비와 하나도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끼리만 구동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조금 위험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노이즈를 차폐하고 싶은 경우 플로팅을 시킨다 그래요. 접지를 플로팅을 시켜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 노이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접지를 잡으셔서 접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접지가 없는 옛날 건물에 계신 분들이라면 기기의 샤시 부분에 볼트, 나사 부분을 하나 빼서 거기에 접지선을 어디서 구매하신 다음에 그 나사선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접지선을 가정집이나 어디 있는 수도관, 가스 배관 말고요. 수도 배관에다가 페인트를 좀 벗겨내고 그 부분에 이렇게 묶어서 접지를 임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접지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해결을 하셔야 되지 접지가 없는 것을 이 파워 컨디셔너, 전원 정류 장치 이런 걸 갖고 해결하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짧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원 정류 장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조금씩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